좀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하나하나 보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텐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모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테슬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주가가 오늘 빠졌을까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십시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찰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JP 모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의 부정적 반응 예상. 이건 우리도 아는 거죠. 부정적 반응 예상 됐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비트코인 없었다면 별로였을 거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많이 팔질 못했어요. 생각보다 자동차를 많이 팔지 못했어요. 왜? 지금 생산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바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산을 빨리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과 독일 버를린에 이 공장이 지어지기만을 바라고 있고 거기에 많은 신경이 지금 인력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그쵸.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맞습니다. 초코러러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의 방향이 단기적으로 풀스 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풀스 게임은 그냥 바보들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전략적인 내용이라든지 계획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러저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모델이 이번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모델하고 이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바뀌는 상황이에요. 새 모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트랜지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모델은 단종을 시키는 쪽으로 이제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새 모델 생산을 하면서 수요가 받쳐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스타인이 또 얼마나 심한 얘기를 했냐면 다른 전기차 경쟁자가 이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전기차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요가 그쪽으로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우리도 지금 테슬라 많이 갖고 계시죠? 혹시 어떤 회사가 나오면 나 테슬라에서 돈 빼서 글로 가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애플카가 나온다 그러면 테슬라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여기 얘네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내에 50% 이상의 성장을 이룰지 걱정된다. 수년 내입니다. 이번 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디님이 루시드라고 하시고 애플이라고 하시고 그렇죠. 지금. 자, 그리고 시리가 이제 또 얘기했어요. 시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대에 못 미친 실적이야. 못 미친 실적인데 레이링을 바꾸진 않겠어. 지금 얘네가 레이링을 좋게 줬거든요. 그렇죠? 레이링을 바꾸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레이링을 지금 바꾸지 않겠어요. 그죠? 나은님은 현대자동차?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대자동차. 나은님,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 좀 해주세요. 자, 파이퍼 샌들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이퍼 샌들러는 어닝콜 자체에서 이렇다 할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그닥 감동이 없었어요. 어제 어닝콜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파이퍼 샌들러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거에 관한 디테일한 설명이 없었어요. 왜? 이전에 이미 다 했고 그 얘기를 또 한 것뿐이다. 거기까지라는 거죠. 즉 배터리 데이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요. 나은님은 주주라서 현대자동차를 미시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논리적인데? 어떡하지?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너무 논리적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또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겟 프라이스를 1200불로 딱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닝콜은 그냥 몇 개의 슬램덩크 정도만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닥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어닝콜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골드만삭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이렇게 어닝이 안 좋았던 이유는 생산 모델 전환. 얘네도 똑같은 얘기 하네요. 저하고. 그렇죠? 골드만삭스가 저하고 약간 말하는 게 비슷해요. 보면은. 그래서 좀 반갑습니다. 좀 싫기도 하거든요. 사실 골드만삭스는 워낙 그 성동격서형 그런 아이들이라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는 아이들인데 생각은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생산 모델 전환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공급망 부족, 아까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 부족 똑같이 말하죠 저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비용도 증가해. 비용도 증가해. 그래서 그렇지만 22% 수익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네요. 상하이, 베를린, 오스틴 신규 공장 이거 그리고 배터리 비용 개선, 제품 사이클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해서 마진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다 얘네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좋은 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코어라는 회사는요 1분기는 올해를 준비하는 거다. 1분기는 포기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채팅창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죠.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1분기는 뭐 팔 수가 없어. 지금 뭐 어떻게 팔아. 그죠?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도 아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떤 장밋빛을 얘네들은 보고 있냐면 인프라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잖아? 그러면 최고 1인당 20만 불의 세금 크레딧이 생겨.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0만 불 이상의 세금 크레딧. 이게 바로 이제 환경 쪽이죠. 이게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이걸로 얘네들은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완벽하게 준비된 회사들은 몇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세금 크레딧이 실제로 뻥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된 아이들은 바로 팔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프로모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세일 프로모션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판매가 급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그 헤지펀드 헤지펀드 회사에서 그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테슬라 자체를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불리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베어리시하게 본다. 즉 하락 쪽에 배팅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차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를 잡아야 되고 테슬라는 그 전기차 중에서 계속 오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 예를 들면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는 회사가 테슬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은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 회사에 배팅을 할 거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흥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지펀드 얘기는 상당히